네, 아, 이거 넣어야 되겠다. 이거 넣어야 될 것 아니야, 같아.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넣어요. 이거 완전 재밌었어. 네, 안녕하세요. 테크수다 12회. 오늘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전에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그 이벤트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생생하지 않은 게 벌써 일주일이나 시간도 흘렀고 네네. 저희 둘 다 뭐 솔직히 그렇게 그닥 뭐 네. 애플 할 때는 뭐 외국에 있는 저까지 부르셔가지고 하시더니 엔드로이드 때는 뭐 제가 하자고 쩔랐더니 뭐 시간 내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저희 둘 다 네. 그냥 남는 시간에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네네네. 그렇게 됐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사실 점점 좀 약간 제가 시들해졌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풀 키노트를 제가 보질 않고 9분 하이라이트 키노트를 봐가지고 네네네. 아니 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애플 하실 생각합니다. 때는 애플 블로그가 생업 아니세요 이제?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애플은 애플 제품을 생업에 쓰고 있으니까 아 생업 쓰고 계시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업에 전혀 기여하는 게 없어서 아 그러신가요? 네, 뭐 저는 엑셀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쓰고 아 그러시네요. 구글은 네. 그래도 쓰시니까 그래도 구글은 그래도 말씀하시죠. 쓰니까 제가 키노트는 풀 키노트를 봤죠. 하지만 제목 뭐 여기 제목 따신다면은 이제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아, 특집이 예, 아닐까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저기 한울 씨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특집을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키노트 할 때부터 여러 각각의 해외 매체에서 이미 너무 많이 네네. 뭐 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쵸. 그리고 뭐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리고 뭐 소위 최근에는 이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애플과도 막 와. 맥북 프로와 비교해 컴패리즌 막 해가지고 어, 비교 동영상 네, 감이 예. 가고 깊은데 너무 예. 개인적인 또 감정이 유입되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비교하는 영상들이 막 올라와서 영상 비교하는 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시작하죠. 뭐가 나왔죠? 정확하게? 아 우선은 뭐가 기술적인 것도 제가 하나씩 다룰 건데 네네. 그것보다도 우선은 재밌는 게 뭐 제가 읽은 기사 뭐 외국 기사 몇 개 중에 되게 재밌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더라 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재밌어졌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컴백 네네네. 황금기 도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굉장히 핫하기는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하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기계가 나왔다도 당연히 왜냐면 그 기계라는 게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도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흐름이 바뀐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포드카스트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격동기라고는 할까요? 그렇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격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취지에서 꼭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맞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은 아니지만 CEO가 바뀌었죠. 그렇죠. 사실 바뀌고 나서 소위 이제 삽질에서 조금 덜 삽질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네네. 좀 방향이 가고 있고 사실 이런 변화의 징조 같은 것들은 뭐 한 몇 개월 전,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는 사실 좀 뭐라 그러지? 쿨하게 바뀌고 있다. 그렇죠. 라는 좀 느낌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 이게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위 이제 해외에서 1,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막 취업하는 사람들의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 취업하지? 애플이나 막 구글 이런 쪽을 네네네. 취업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핫하지도 않고 지금 사실 지고 있는 태양에 왜 취업을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예전부터 이제 워낙 IT로 그렇죠. 날렸던 회사라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네네네. 고수 엔지니어들이 그쪽에 많대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네네네. 그래서 고수 엔지니어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저도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과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광을 누렸던 네네. 지는 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네. 10년도 안 되는 솔직히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은 기사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도 안 나오고 네네. 망했다고 막 저희 감히 막 그렇게 생각까지 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뉴스도 없고 뭐 개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로열티 값만 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현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윈도우의 점유율은 그렇죠. 높은 편이니까. 무시 못하는 예, 거죠. 무시 그 못하는 10년이 편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지금 그렇게 노키하면서 말아 드시고 예. 실패한 작업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찰 보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고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약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었고 방향성이 이제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그쵸. 굉장한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서버, 그렇죠. 서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하위 클래스 하위래. 하이 클래스, 네, 하이 하이 클래스. 클래스 데스크탑이나 서버 이런 워크스테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업무용 툴, 뭐 구글, 워드나 이런 워드나 거는 거의 뭐, 워드나 예.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도 뭐 해외 출장 가서 기차를 타 보면 외국 사람들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외국 사람들도 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워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다. 네네. 예. 워드 많이 쓰고 스프레드시트 많이 엑셀 많이 쓰고 그렇죠. 저도 군대에서 엑셀을 엄청 썼으니까 네네. 군대에도 엄청 퍼졌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모르는 게 엔터프라이즈라는 데가 또 하나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모르는 이게 네. 굉장한 시장인 게 뭐냐면은 우선 이름 뭐냐면은 돈이 되는 이게 시장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한 사람이 뭐 하나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뭐 삼성에서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사죠. 그렇죠.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가겠다 그러면은 네. 뭐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 같이 이제 소규모나 이제 뭐 디자이너로서 잘 모르는 세계하지만 우선은 굉장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엄청난 돈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네네. 또 두 번째는 그런 대기업이라는 그 특성상 잘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윈도우로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네네. 1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윈도우 쓰게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직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고객층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런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 그 시장에서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 저희가 많이 봤지만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이제 배경에서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견제한 이제 그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는 제가 재밌게 보는 거 뭐냐면은 그 교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그 업체, 기업 기업 소프트웨어는 대상으로는 없었단 네. 말이에요. 네네네. 언제나 저희 같이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뉴스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 아이폰 내가 쓰는 건데, 네네네. 저 OS 내가 쓰는 건데 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 원래 고객층 자체가 소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네. 언제나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 기업용으로 만든 거를 그냥 이거 빼가지고 싸게 소비자한테 판 것뿐이지 원래 언제나 주곡인 기업이었던 거죠. 사실 애플이 기업 뭐 애플 얘기가 잠깐 기업 얘기가 나와서 네네. 기업용 시장, 엔터프라이즈 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애플도 기업용 시장을 건드리진 않은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엑스서브레이드라고 엑스서브가 그러니까 서버용 랭용 제품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엑스서브레이드라고 이제 스토리지를 팔았었어요. 애플 제품. 저도 네네. 엑스서브레이드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당시에 네네.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7년 전쯤 됐을 와,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비쌌네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샀었는데 그 당시 그게 좀 또 솔루션이 이뻤나요, 근데? 애플은 당연히 역시 이쁘죠. 서버도 이쁜가요? 아우 그럼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이건 너무 이뻐서 샀어요. 그러셨구나. 2천만 원짜리를 제가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단종을 시켰죠. 애플이 단종을 한 5년 전에 단종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니까 네네. 애플이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 엔터프라이즈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네네네. 포기하고 네네네. 가는 게 있고 지금 맥 OS X도 이제 OS X 서버 버전, OS X 버전, 일반 버전이 있는데 네네. OS X 서버 버전도 이제 안 나와요. 그런가요? 예, OS X 서버 앱이 나오는데 재밌네요. 예, 서버 앱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이제 OS X에다가 서버 앱을 깔면 이제 OS X 서버가 되는 방식인데 네. 사실상 OS X 서버 그러니까 OS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OS X 서버라는 앱도 그게 좀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서버처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진정한 서버 역할은 좀 사실상 부족한 게 기능적으로 네네. 부족한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애플은 사실 그런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은 좀 많이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 좀만 돌아가자면 네. 교차점이라는 게 재밌는 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애플도 진행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란 것이 나오고 네네. 아이패드 앱 시장 같은 게 이제 방향성을 보니까 엔터프라이즈로 들어가려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네트워크 돼가지고 컴퓨터 서버 룸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네네네. 그런 클라이언트 그렇죠. 앱이다라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포 웍스가 사실은 음.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엔터프라이즈 용으로 만든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고치점이 이건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X와 Y 축이 있다면은 그냥 그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용에서 점점 소비자를 넘어오려는 추세이고 애플과 구글은 반대로 기업용으로 넘어가려는 추세인 거예요. 이 교차점인 거죠. 자꾸 이제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하드웨어를 많이 내놨죠? 네. 그렇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것도 너무 얘기하세요. 멋있었는데 그 네네네. 제가 자꾸 스킵을 하네요. 너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왜 애플 얘기를 그렇게 5분씩 하시면 안 되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애플 스타에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새로운 CEO 그분 성함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인도분이요? 네, 인도분인데 이런 걸 또 이렇게 그 팩트를 좀 말씀드려야지 좀 있어 보이니까 저희가. 그렇죠. 또 네. 이게 저희가 이게 그렇죠. 네, 계속 말씀하시죠. 갖고 이제 그분의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네네네. 그분을. 갖고 그분 성함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제 새로운 CEO이시고 제가 듣고도 알기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나 미스터 나델라라고 많이 저는 들어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CEO가 되신 지 뭐 하여튼 한 3년? 오늘 주가가 떨어졌네요. 왜 자꾸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데 애플 주가 뭐지? 아니 요새 애플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가요? 네, 많이 떨어지고 그럼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그분이랑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크게 바뀐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해요. 인터뷰어가. 근데 지금 CEO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기업 분위기상 실패에 집중을 하는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리거나 시도해서 실패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대요. 하고 자기가 와서 제일 먼저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잘한 것에 포커스를 주는 것. 실패한 거는 그러니까 잘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좋고 성공 케이스에 집중을 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네네. 훨씬 옛날처럼 막 너 내 거 함부로 깔아서 막 소송 걸게 이런 것보다도 여기 공짜로 윈도우 10 써봐 네네네. 라든지 로고라든지 전반적인 키노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뭐 실장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을 애플화 되었죠. 네네네. 좀 더 쿨해지고 네네. 그리고 그냥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독점을 함으로써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생존, 공존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예로 이번에 뭐 방향성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아웃룩이 iOS에서 나오게 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을 꽉 쥐고 있었던 이유가 아웃룩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네네네. 모든 사업은 비즈니스는 이메일에서 이용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룩을 까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윈도우가 돼야 되고 윈도우를 까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워드를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그 훅 갈고리처럼 이제 걸리는 첫 번째 훅이 아웃룩이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독점률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네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만 돌아가야 되고 아하. 마이크로소프트 체계에서만 쓸 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그걸 iOS 앱으로 내놓고 좀 더 개방시키고 서비스로 승화시키는 순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그 체계 변화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시발점으로 이제는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키노트하는데 애플폰을 가져오질 않나. 아하. 이런 데 재밌는 이제 해프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의도된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저도 옛날에 이게 정말 너무 무식한 얘기인데 제가 전에 팟캐스트를 들어와서 11회를 들어봤는데 네네. 이게 뭔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네. MC가 진행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제가 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런다고 뭘 안 좋을 건 없지만 네.
약간 제가 말투도 그렇고 뭐라 그러지? 약간 너무 MC 같은 그러니까, 말투세요? 그러니까 MC 같은 좀 약간 진행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실장님이 솔직히 최근에 제일 관심이 없으신 부분 제가 두 개를 아, 가져와서 그런가요? 거예요. 네. 애플 얘기할 땐 솔직히 저 할 말 끼어들려고 되게 제가 힘들었어요. 지금 눈 감고 실장님. 있는 거 보인가요? 예,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MC님. 알겠습니다. 요것만 넘어가죠. 아, 전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네. 이제 그거 아웃룩.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아이패드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품군이 솔직히 그러니까 애플 그쵸, 견제가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여기서 네네네. 이제 그 하드웨어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이 가장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플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네, 거요? 그러니까 애플만이 가진 큰 장점. 거기는 디자인이죠. 사실 디자인 아닌가요? 디자이너 저긴 다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동시에 만든다. 그쵸. 그건 그쵸. 저희가 뭐 시대님이 뭐 여러 번 그러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저도 코딩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한다는 게 얼만큼 플러스가 될지 저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조금.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코드라고 감히 얘기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맞출 필요가 없고 제가 만들면서 같이 맞춰갔었다는 그 힘이 굉장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이 승승장구한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 디자인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케이싱부터 상자에서부터 몸체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간 아이콘까지. 일례로 뭐 오늘 제가 애플스타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갤럭시 S5 벌써 노트하고 또 애플 토크도 네. 애플 수다 또 좀 아니야. 뽑으시는 건가요? 이거 연관된 알겠습니다. 얘기라서 네, 갤럭시 알겠습니다. S5 노트하고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6s 플러스를 네네.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교를 했어요. 네네. 근데 배터리 용량 자체는 갤럭시 S5가 훨씬 커요. 네네. 용량이 더 큰데 실제 사용 시간을 비교했더니 1시간 반을 더 아이폰이 더 많이 좋네요. 쓰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에 그렇죠.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켰다거나 그렇죠, 혹은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최적화시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둘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점이라고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거라고 예, 볼 수 있는 예, 예. 거죠. 그래서 한동안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테크 업체에서 뭐 제가 있는 기사들 좀 많은 네. 경우가 뭐냐면은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하드웨어를 안 만드느냐. 왜냐면은 지금 애플이랑 싸울 수 있을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하드웨어까지 같이 만들어서 애플이랑 1대1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앤드로이드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앤드로이드 넥서스 폰을 간신히 내놓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내놓고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하고 파트너십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앤드로이드 기반 자체는 다른 그러니까 삼성 같은 곳에서 뭐 로열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구글에서 폰을 내놓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그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마이크로소프트 그건 거예요. 아하. 언제나 마이크로소프트는 OEM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대리나 뭐 이런 데랑 뭐 그런 문제. 그렇죠. 딱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갖고 이것도 굉장한 이제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워크스테이션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모바일 디바이스 쪽을 지금 방향을 잡아서 그렇죠, 이제 만든 맞습니다. 건데 네. 이번에 나온 게 뭐 서피스 네. 제품의 업그레이드판이 네. 나왔고, 서피스 프로 4가 되겠죠. 그리고 서피스 또 뭐 서피스 북이라고 또 나왔어요. 북. 노트북으로. 네. 그게 거의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저는 이제 뭐 되게 디테일하게 네. 그 키노트 자체를 뭐 보진 않았어요. 뭐 저희가 또 테크수다라는 게 네네. 뭐 어떻게 디테일한 소식을 딱 전달한다. 그렇죠. 네, 이런 스펙만 쪽에 읽어내는 건 뭐 아니니까. 그런 쪽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사실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 업계의 흐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네네. 실제로 비단 테크 업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식의 테크 업계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거니까 다른 그쵸. 분야에 적용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 뭐 그렇죠. 이런 흐름을 읽어내기 저희 나름대로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것들에서 공유를 하려는 것 뿐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건 제가 죄송하지만 안 봤습니다. 네, 저도 뭐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좀 새로 왔던 게 부분이 그거였어요. 키노트를 보면서 뭐 전에도 이제 서피스를 내놨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내놨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밴드가 또 있죠. 네. 맞다. 예, 그거 완전 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예. 네, 있습니다. 밴드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좀
뭐라 그러지? 마치 그 하드웨어 쇼 하는 것처럼 네네. 자기의 마크를 단 노트북을 내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되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좀 새로웠던 게 네네. 이제 저는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이미 개발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슈머용, 그러니까 소비자용 제품을 개발할 걸 아무도 예상을 이 그렇죠. 방향 자체는 예상을 네네.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하드웨어가 정말 만들기가 쉬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네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와는 달리 하드웨어,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하면 제가 엔지니어분들한테 죄 짓는 기분이긴 한데 네네네. 그만큼 이미 좀 많이 뭐라 그러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네. CPU를 꽂고 그런 칩 공급 업체,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를 조립하는 거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선은 퍽스컴이랑 회사가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이지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을 사실 합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이제 되게 쉬운 영역이 좀 상대적으로 재밌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네네네. 쉬운 영역이 되지 않았나 네네네. 생각을 했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 걸 맞습니다. 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는 거는 아까 뭐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디자인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 하지 말고 저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애플이 하드웨어를 계속 만들고 있었지만은 네. 사실 애플이 예전부터도 하드웨어 이렇게 시작부터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스티브 잡스가 창업할 때부터 그렇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만들고 있고 계속 그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이번에 사실 최근에 이제 아이폰 이후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자산 가치가 높고 네네, 현금 보유액이 맞습니다. 많은 회사 네네. 1위가 된 이유는 사실 애플 그럼 옛날에도 1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측면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면 근데 네네. 옛날에는 제가 기억을 하자면 옛날 애플 하드웨어는 되게 비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애플 하드웨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제일 좋은 네네네. 스펙으로 맞추면 9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애플 네네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때 파워 PC 뭐 이렇게 아마 네네네네. 불렸을 거예요. 그리고 파워 PC요. 파워 PC 7000 시리즈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한 900만 원이 넘어가요. 네네네. 그리고 애플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도 스티브 잡스 있었을 때도 그 이전으로 들어가도 애플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비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애플 하드웨어를 보면 네. 맥북도 그렇고 맥북 에어도 그렇고 네네. 보면은 동일한 사양의 PC 맞습니다. 소가 거의 네네. 비슷해요. 저도 이번에 제 동생을 노트북을 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전 당연히 저희가 있던 생각은 애플은 비싸다잖아요. 네. 우선은 PC를 먼저 봤어요. 제 동생이 어차피 PC를 쓰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한 120만 원대, 130만 원 따더라고요. 근데 네네. 또 걷다가 플러스로 윈도우를 다는 값을 또 내는 거예요. 따로 요즘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그저께 4K iMac이 발표됐어요. 네네네. 5K iMac이 또 발표됐는데 애플 뉴스 또 나오나요?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네네네. 4K iMac이 200 얼마예요. 그러니까 4K 디스플레이만 사는 게 그렇네요 또. 만 하더라도 100 얼마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잘 되는 거는 하드웨어가 가격이 단가가 확 떨어진 거예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 전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잘 만들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만 얘기해 놓고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산업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시장이 시기적인 것도 있다. 좀 조립 자체가 기본적으로 쉬워졌고 재밌네요. 가격 단가가 쉬워졌기 때문에라고 재밌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생각이 되게 네네네. 재밌는데요 또. 네. 그거 말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님 말씀에 뭐 힘을 좀 더 실어드리자면 네네. 확실히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네네네. 대한 이제 한계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왜 요즘 승승장구를 하는지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라는 것에서는 돈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하드웨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하드웨어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갖고 네네. 벨 같은 이제 회사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는 게 너무 하드웨어만 거의 전적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은 싸움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끝에 가서는 하나에 얼만큼을 남길 수 있느냐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한계치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네네. 복제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쓸수록 이윤이 남는 장사니까.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시대 자체가 확실히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갔는데 네네. 재밌는 건 오히려 트렌드는 반대인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기반과 이런 걸 다지는 이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키노트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소프트웨어 싸움이 돼가고 그쵸? 그 소프트웨어라고만 하긴 좀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하드웨어에서도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산업 그렇죠. 프로덕트 네네.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분명히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는 것도 하드웨어 똑같이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쁘게 잘 만들고 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의 뭐 최근에 나온 3D 터치나 뭐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아주 조그만 하드웨어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그렇죠. 넣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스펙 경쟁 같은 건 좀 많이 지난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건 말씀하신 네네네 것 삼성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좀 뭔가 그런 쪽에 훨씬 더 네네네.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제조업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이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 같은 거 접고 그렇죠. 열고 이런 네네네. 것도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요. 이제는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 예.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네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느낌보다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제 옆에는 PC가 있고 그 PC 안에서는 전 구글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니까 구글 메일과 구글 도큐멘트 쓰면 작업하고 옆에는 맥북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핸드폰으로든 뭐 일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애플 한번 뭐 하면은 좀 뭐랄까 정말 애플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네네. 뭐랄까 더 이렇게 통합이 되고 더 스탠다드화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플랫폼이 네네네. 그러니까 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네네. 얘기한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냥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읽었던 건데 뭐냐면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OS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방향성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룩도 서비스고 네네네. 오피스도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전에 뭐 엑셀 이런 것도 네네. 뭐또 파워포인트, 워드 이것도 다 이제 뭐 iOS용으로 되게 잘 그렇죠. 나왔고 해서 네네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키노트 할 때 좀 욕을 이거 먹긴 뭘까요, 이거? 했지만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이거를 스타님께서? 근데 잘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렇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들긴 하지만 네네. 좀 약간 너무 공대틱하지 않나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도 이름이. 로고 바꿨잖아. 로고 바꾼 것부터 우선은 뭐 네. 거기서 뭐 그 정도면 우선은 뭐 네네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저 로고에서 색깔 뺀 거.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서퍼스 V나 보면요. 크롬으로 네모 4개가 그냥 박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란 단어도 없어요. 그냥 네 개. 네. 본 네모 것 4개. 같아요. 예. 이뻐요,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장님 하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 이름을 네네네.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디자인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즈 10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우스 인터페이스하고 작동을 하지만 네네. 터치 인터페이스가 같이 네, 연동이 맞습니다. 돼서 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애플이 이제 그런 공격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내놓으니까 네네네. 애플의 이제 팀 쿡한 CEO가 네네. 한테 너희들은 OS 10하고 iOS를 너무 통합할 생각 없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저렇게 하는데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긴 좋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네네. 왜냐면은 재밌네요. 처음으로 좋아요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한 문장이 나왔어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iOS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네. 그런 터치 베이스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생산성이 불충분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 너무 모바일 폰에 특화돼서 그렇죠. 재밌는 게 아이패드 프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프다기보다는 좀 뒤늦은 시도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이번에 뭐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6S의 네. 벤치마킹을 돌렸더니 네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맥북보다도
더 높게 나왔대요. 그런가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자체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건데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네.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데서 제가 조금 더 되게 재밌는 네네네. 거 하나만 드리자면은 자 윈도우 10이 사실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윈도우 10에서 내놓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비자한테가 아닌 디벨로퍼한테 내놓은 게 뭐냐면요. 네. 윈도우 10에서 한 번 코딩하면은 끝이다가 굉장히 큰 이제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 피치예요 이게. 아하. 갖고 뭐냐면 걔네 말은 윈도우 이론- 10용으로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아, 말 그대로 핸드폰, 네. 태블릿, 노트북, 엑스박스 1에서도 네.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얘기 뭐냐면은 핸드폰에 깔린 윈도우 10이나 네. 제 컴퓨터에 깔린 10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딩이나 기본적인 게 똑같대요. 네. 그래서 완 코드 하면은 모든 디바이스 돌아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하는 네, 결정인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미래를 예측했을 때 왜냐면은 앞으로 어차피 모바일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는 지금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폰 6에서 맥북을 추월했던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추월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칩이 작으면 아무리 큰 걸 못 따라가긴 하겠지만 성능이 예전만큼 그러니까 게임기 수준으로 뭐 이렇게 되진 않고 그렇죠. 웬만한 데스크탑 수준 레벨로 올라갈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안 빨라져도 되는 왜냐면 네네, 저희 그렇죠. 같이 이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야 빠를수록 좋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은 뭐 큰 워크스테이션 쓰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세그웨이가 뭐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컨티뉴엄이에요. 저 그게 이거 보고 뭐예요? 놀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시장님이 지나가셨을 텐데 이게 굉장하다 생각해요. 뭐냐면요. 뭐지? 마이크로소프트 핸드폰이 있죠. 네네. 그럼 걷다가 USB-C 단자가 나와요. 네네. 걷다가 포트를 꼽아야 돼. 작아요. 포트 자체가 뭐 이렇게 네네. 손바닥보다 작은 건데 그걸 꼽으면 걷다가 마우스랑 모니터랑 키보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나오느냐? 데스크톱 같은 윈도우 10이 운영이 돼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기반으로. 어. 그것도 더 신기한 건 핸드폰에 작동하는 거에 미러가 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윈도우 10이 떠요 화면에. 그리고 핸드폰은 또 따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메일 열어놓고 꼽으면 화면에는 윈도우 10이 돌고 있는 거예요. 우와 좋네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네. 솔직히 키보드 연결해서 그럼 어디서든 아무 모니터 꽂아놓고 자기 컴퓨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하는 거예요? 미래에선 뭐냐면 회사에 가면은 그냥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어허. 그리고 핸드폰 자기가 꼽으면은 그 자리에서 워드, 엑셀 다 되죠. 네. 아웃룩 되죠. 뭐 브라우저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윈도우 10 완전 그러니까 뭐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 창을 막 10개 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쵸. 앱 기반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미러링 같은 서비스가 그쵸. 아니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대로 아이폰 자체도 맥북을 따라잡은 수준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언제나 애플에 대한 의구점이 뭐였냐면요. 그 높은 그러니까 제가 앤드로이드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딱 한마디 표현하자면 앤드로이드는 그냥 하드웨어 성능을 네. 끝까지 그래도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앱을 할 수가 있고 그 앱을 이용해서 막 백그라운드에서 막 싱크도 네네. 시켜놓을 수가 있고. 근데 애플은 언제나 느낌이 뭐냐면 그 스와이프 한번 할 때 그 드는 부드러운 느낌을 위해서 네. 너무나도 많은 여유분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네. 근데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긴 하죠. 역시 애플은 빨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한 것도 없다고 할 수 맞죠. 없거든요. 갖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거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네네. 나중에도 얘기할 그 인풋 아웃풋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뭐 미래에서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게 더 개발되면은 진짜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냥 버튼 누르면 PC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진짜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제 하드웨어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네네네. 넘어가자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사실은 처음으로 내놓은 건 아니에요. 서퍼스라는 걸 벌써 한 4년 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 4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4까지 나왔으니까 네네네. 매년 하나씩 냈다는 계산하에 4년부터 낸 건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읽은 기사 이거예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프로는 사실은 서퍼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했죠. 많이 그쵸, 따라했죠. 키보드가 그쵸? 특히. 그리고 태블릿이라는 개념 그리고 프로덕트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태블릿이 아닌 PC라고 생각할 네네네. 정도의 그 앱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 이게 서퍼스가 사실은 처음에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랑 비교해서 좀 크고 막 팬도 달려 있고 네네네. 처음에는 막 무겁고 윈도우 파일 자체가 워낙 뭐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꾸준히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3 때부터는 되게 호평이 많았어요. 아 이거 괜찮다. 쓰는 분들 주변에서 몇 분 봤는데 괜찮다고. 아 그러세요? 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4가 나왔는데 4는 지금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관심도 많고 저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퍼스 북을 가든지 이제 네. 아이패드는 솔직히 제가 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말씀드린 있는 게 대로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드웨어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쁘고 가볍고 성능 너무 좋은데 앱이 프로 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프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굳이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거 화면이 커서 저도 그렇죠, 이제 뭐 네. 그냥 뭐 책 볼 때 좀 편하다거나 그렇죠. 그 정도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확실히 예.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이번에 좀 아이패드를 저도 지금 산지 제가 아이패드를 매년 바꾸다 이번엔 안 바꾸게 된 게 바꿀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바꿀 필요 저도 안 네, 바꿔요. 네.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에어부터 안 바꾸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무려 예. 2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이번 게 아직 크롬은 또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백캐탈로그라 가지고 이제 그 네. 예전부터 있었던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리고 서페스에다 크롬 하나 띄우면 크롬 북이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되게 심각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언해버렸어요, 저. 아니 근데 이걸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자체를 저분들 뭐 하는 분들 뭐 심각한데? 이런 거 심각한데? 인생의 뭐 제 인생에 지금 파워 제 방에 지금 꼽을 수 있는 플러그 수가 네. 12개가 있어요. 다 네. 꼽혔어요. 아 정말요? 모니터 세대, 노트북 아, 하나에 컴퓨터 모니터가 세 세대에다가 뭐 스피커 달려 있죠. 아 부러워요. 그래갖고 지금 남은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사실은. 하나?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남겨뒀어. 그거다 멀쩡이가 되게 중요해요. 저 이거 진짜 이거 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진짜 약간 너드 같은 건데 너드가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뭐 둘 다 뭐 저는 좋게 듣고 싶습니다. 너드하고 또 무슨 말이죠? 기크가 있죠. 디크? 기크. 아 긱. 예. 뭐가 더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둘 다 욕이에요. 둘 다 욕이에요? 둘다 쿨한 죄송합니다. 애들이 욕을 쓰는 건데. 아, 저 욕인 줄 모르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거 듣는 애들은 그냥 좋게 들으려 노력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퍼스라는 거는 우선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선 몸체가 따로 있고 커버가 붙어요. 아이패드 커버 예, 같이. 근데 그 키보드죠? 그렇죠. 키보드가 달려 있고 옆에 펜이 있다. 음. 그러니까 우선 서퍼스의 기본적인 세팅인데 펜이랑 키보드가 우선 옵션이기는 해요. 굳이 안 사도 쓸 수 있다. 근데 막상 다 사면은 이제 아이패드 값이 나오는 거죠. 좀 더 비싸거나. 아, 대신에 이제 생각보다 싸네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거의 풀 PC라고 이해하니까 USB 포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하드웨어 이게 봤으니까 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패드는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냥 집에 영화가 있어요. 하드에 꼽아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번에 서퍼스 이제 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서퍼스긴 서퍼스인데 밑에 그냥 커버처럼 이제 그냥 천은 아니지만 얇은 게 아니고 네네. 정말 노트북 같은 게 붙어요. 노트북 등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힌지도 되게 독특하게 이게 네. 레노버에서 요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살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뭐 요가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 화면이 젖혀지다가 뒤로 가서 접히게 돼요. 뒤로. 아, 네네네. 그래서 태블릿 됐다 그러는데 너무 비싸요. 아,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에, 개인적으로. 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딱 봤을 때 딱 폼 팩터 자체가 뭐 애플 스타일의 좀 미니멀리즘에다가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좀 헛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그래서 되게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되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게 화면을 버튼 하나 누르고 그냥 화면을 떼면은 그냥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서페스처럼 그냥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꼽으면은 그냥 완전 풀 노트북이 되는 거고요. 아, 솔직히 뭐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솔직히 아이패드나 뭐 이런 사실 그런 쪽의 에어리어가 네네. 뭐 사실 적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컴페티터? 네, 컴패티터. 네. 컴페티터가 경쟁자가 사실 아이패드밖에 없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플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컴페티터가 애플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애플 스타 때도 불러주세요. 네. 컴패티터로도 불러주세요. 애플 스타 때 혼자서만 애플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물론 애플 찬양론자 우리 신도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예요. 네, 찬양하라 따르라. 아무튼 근데 그 아이패드는 이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한계점을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세요. 그렇죠, 언제나 네. 그렇죠. 예. 노트북을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다 윈도우즈 베이스로 뭐 인트라넷이 돼 네네. 있거나 다 윈도우즈밖에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윈도우즈 노트북을 많이 쓰시는데
윈도우즈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쿨해 보이려고 그렇죠. 뭐. 그런 용도도 있어요. 네네네. 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아, 근데 근데- 해봤자 솔직히 뭐 언제나 그 컨슈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뉴스를 읽거나 네. 뭐 뉴스 뭐 영화를 뭐 미리 다운받아놓은 영화를 보시거나 스트리밍 하시거나 이런 거지 확실히 한계치가 있죠. 네, 근데 서피스 이번에 나온 뭐 서피스북 네네. 이런 거는 프로 이런 쪽 특히 서피스북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네, 저도 솔직히 네. 저 좀 기대가 좀 크긴 네, 합니다. 네. 그래갖고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으로 하드웨어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건가요? 네, 하게 사서 되지 않을까요? 그건 비디오 팟캐스트로 하죠. 그러죠. 근데 그거번에 저는 넥서스 6가 먼저 살지도 몰라요. 아 정말요? 네, 이거 그것도 저 이번에- 비디오 팟캐스트 하죠 그럼. 그렇죠. 뭐. 예. 네, 유튜브로. 그럼 시장님 아이폰 사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나 아이폰 안 살 거예요 이번 거. 왜요? 에? 웬일이에요? 아이폰? 이렇게 다 사면 안 돼요. 자꾸 아니, 2년마다. 저 원래 2년마다 사요. 사모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 2년마다 사요. 아 그러셨나요? 원래 이번에 1년마다 사긴 했는데 네. 세븐 사야죠. 아, 아이폰 7. 실장님은 그냥 숫자 시리즈시군요. 숫자 세대. 시리즈시군요. S 세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만 더 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 밴드. 그대로 뭐- 이번에도 나왔어요? 네, 이번에 어. 2가 나왔는데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 우선은 이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센서가 허트레이트, 그러니까 심박계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피부의 뭐 습도나 뭐 이런 까지 된대요. 우선은. 저런. 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그거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정확도도 모르겠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가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네. 중요해지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거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괜찮대요. 밴드 괜찮대요. 밴드. 저도 안 써봐서 제가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랑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안 써봤기 때문에 원도 네, 안 써봤고. 그렇죠. 누가 어디 스폰해주신 분은 없나요? 저희가 서버고 보내주신 리뷰를 서버 리뷰를, 리뷰를 비디오 강력하게 리뷰로 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날은 애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진짜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또 큰 건데 이건 다음 포스카스트를 위해서 남겨놓는 건데 홀로렌즈라는 게 있죠. 이건 굉장히 야심작이에요. 예, 봤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아까 중간에 끊었더니 화를 내신 그래서- 거군요. 죄송해요. 그 얘기 그거 봤어요, 맞아요. 애플은 VR에 아직 네. 발도 안 난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VR이라는 거에 대한 토픽을 벌써 만들어놨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만들어서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네. 하려고 하는데 그냥 VR은 사실 저도 처음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뭐 저희가 관심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폰이 나오죠 이제. 폰. 네. 우리가 폰을 빼놓네요. 윈도우스 폰. 근데 뭐 어쨌든 노키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시다시피 노키아란 브랜드는 이제 팔렸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네네. 노키아란 브랜드 내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를 내놓는 처음 폰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이게 컨티뉴엄이 된다는 거죠. 그냥 USB 케이블 하나만 꼽으면은 핸드폰이 PC가 되는.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저는 그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솔직히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애플도.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팀 쿡이 이게 또 애플 얘기를 기회 끝나나요? 기회주의자더라고요. 이렇게 기회주의자?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뭐 어때? 네? 그냥 기회주의처럼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아이패드 프로도 그 서피스 똑같이 따라했더만 똑같이 따라 하셨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쿨하다로 네. 좀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쿨하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되고 네. 좋은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자로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든지 3파전이 재밌어요. 언제나 한국식이 재밌는 게 우리도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여성분 네. 어떻게 좀 여성분? 네. 제가 그럼 우리 비디오 팟캐스트 할 만할 거예요. 남자들 팟캐스트는 아무도 안 봐요. 저 비디오 팟캐스트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여자분을 영입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